첫 번째 필적하는 그런 위기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사실은 지난 두 번의 경제 위기, 대공황과 2008년 금융위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심각한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아마 이렇게까지 거의 패닉 상태로 들어간 적이 뭐 없었죠. 집안으로 치면은 아버지가 실직했는데 알아서 누운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전에는 실직한 것만 이겨내면 됐는데 알아서 눕는 바람에 집안 전체가 완전히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건 아마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로 본다라고 한다면 1997년 IMF 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세 번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97년 IMF 위기는 굉장히 크게 겪었지만 또 굉장히 빨리 회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008년의 경우에는 전 세계는 힘들었지만 우리는 비교적 쉽게 넘어갔어요. 네. 그 이유를 본다라고 하면 미국과도 통화 스와프가 있었고요. 네. 일본과도 통화 스와프가 있었고요. 중국과도 통화 스와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환율이 안정되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2008년 금융위기를 크게 타격을 받지 않고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게 또 한 번 IMF 위기와 같은 것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통화 스와프가 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일본과도 통화 스와프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본과 무슨 대립 일각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통화 스와프를 해서 서로 경제를 좀 안전하게 서로 교차적으로 세이프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첫 번째는 하고요. 두 번째는 소위 코로나 디바이드라고 얘기하죠. 없는 사람은 코로나로 인해서 더 없고 먹고 살 거리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전 세계 정부가 다 현금을 살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는데 우리는 소위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방어하느라고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지금 현재 정말 뭐 일용직 같은 경우 또 이 뭐 학교 같은 경우 정무직인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전혀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그동안에 재정을 먹는 하마였던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이것들은 좀 과감하게 철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 돈을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좀 지원하는 식으로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